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아빠 제이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중고거래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딱 한 번 한 거고 막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해봤던 그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나 중고 바이크 거래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던데 정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썰을 들으시기에 앞서서 저는 어떤 조건에서 이제 이거를 시작했는지, 첫 오토바이니까 당연히 저는 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였고 구입 당시에 전 차주분께서 폐지를 모두 하신 상태였어요. 폐지 과정 이미 다 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직거래를 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이 나비 110을 중고나라에 검색을 해가지고 찾았거든요. 나비 110이라는 이 모델을 제가 구입을 할 때 염두에 뒀던 거 조건, 일단 가까워야 할 것. 어차피 첫 중고거래고 제가 뭐 만난다고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내 눈으로 보고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건이 좋아도 지방이고 이러면 결국엔 화물 수송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 또 비용도 생기는 데다가 수도권이더라도 제가 몰고 또 집까지 와야 되니까 그게 좀 가능한 범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 당연히 뭐 가격도 생각해야죠. 가격은 한 150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순정, 튜닝 안 돼 있는 거. 왜냐면 이제 튜닝은 사실 개인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좀 튜닝은 없거나 가능하면 순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한 매물을 만나게 됐죠. 그 녀석은 일단 전 차주분께서 추천해 주셨고요. 165에 내놓으셨는데 165에 내놓은 대신 여기에 지금 헬멧이랑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랑 그리고 도난 방지용 체인 꽤 튼튼한 녀석으로 이렇게 다 넣어주셔서 그래서 165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괜찮겠는데 싶어서 이제 이렇게 가격을 합의를 보고 만나기로 하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가 이렇게 나이 110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구입하게 되셨냐? 그렇게 제가 여쭤봤죠. 전 차주분께서 제가 이거를 배달을 부업을 하려고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개인 사정상 그 배달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분도 지금 중고거래로 사신 건데 자기가 등록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내놓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뭐 튜닝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최근에 그 갈아줘야 되는 뭐 엔진 오일이나 뭐 소모품 마지막으로 갈아입게 되신 건 언제인지 이런 걸 여쭤봤어요. 근데 저도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안 타가지고 1대 차주분께서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연락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고 딱히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이거 중고거래 할 때 왜 뭐 물어봐야 됩니까? 뭘 확인해야 되죠? 이런 말씀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긁힘. 뭐가 긁혔는가. 전 차주분께서 게시물에 글을 쓰실 거 아니에요? 뭐 제공이랄지 아니면 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뭐 주차장에 주차한 사이에 누가 긁을 것 같다라든지 어떤 그런 긁힘 요소들을 아마 써놓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써있는 대로 있는지 이제 그거 확인하는 거 정도밖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고 그건 있겠다. 이거 일발 시동 여부. 단 이거 계절차 있다. 근데 이때가 9월인가 이래가지고 딱히 일발 시동 안 걸릴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만나시면 한번 시동 한번 켜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사시는 분이라면 그냥 물어보세요. 이거 시동 어떻게 키냐, 뭐 겨울에 어떻게 키냐, 뭐 초크 사용법이나 이런 거. 물론 제가 초크 사용법도 제 채널에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긁힘, 찍힘, 게시물과 똑같은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뭐 말씀 안 하신 찍힘 같은 게 있었는지. 근데 문제는 게시물에 없었던 찍힘 발견해도 사실 할 말이 없긴 해요. 뭐 여기 이거 찍힘 없었던 거 있는 그거 제가 놓쳤나봐요. 그거 할 말 없어요 그러면. 하지만 이제 좀 내고는 할 수 있겠죠. 그냥 이거 저 모르고 이거 온 건데 이거 있으시면 뭐 좀 내고 해줄 되는 거 아니야. 판매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사전 대화하실 때 카톡이나 이런 걸로 대화하실 때 먼저 좀 말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판매자가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165만 원 이제 입금을 드린 다음에 해야 할 것, 전 차주분께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장 받으실 거예요. 3장. 이분과 거래가 끝났을 때 여러분 손에는 종이 3장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 3장이 무엇이냐? 판매자 신분증 4번이죠. 알아서 이거 아마 A4 용지에 인쇄된 상태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오토바이 이제 안 탑니다를 말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륜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 3장을 받으실 텐데 여기 또 중요한 거, 양도 증명서에는 판매자랑 구입하게 된 사람 각각 서명하는 란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판매자분께서 같이 구청에 가주실 수 있는 상황이면 상관없는데 아마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종이 3장하고
오토바이 건네주시고 이제 집에 가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판매자분의 뭐 이름 이렇게 막 써있고 여기에 도장이 찍혀야 돼요. 도장. 이거 중요합니다.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서명으로 안 돼요. 서명으로 안 되십니다. 구입자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본인이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도장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판매자는 분명히 도장이셔야 된다는 거. 같이 안 가시는 상황이라면. 자, 이 과정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자, 어떤 조건을 토대로 가격 같은 게 모두 카톡이나 어떤 연락 수단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뭘 체크해 봐야 되냐? 뭐 시동이 한 번에 잘 걸리는가? 본인이 직접 걸어보시고 어떻게 걸리는 건지 관리할 때 뭐 주의점 이런 거 들으시는 거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제 긁힘이나 찍힘 자국 올리셨던 게시물이랑 비교하셔가지고 약간 좀 너무 심하다 이런 거는 좀 내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는 이제 판매자분과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모두 끝난 다음에 서류를 3장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신분증, 두 번째 사용폐지 증명서, 세 번째 양도증명서, 이렇게 3가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판매자분께서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실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마지막 양도증명서만 판매자분께서 도장을 찍어서 주셨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 되었죠? 이제 저는 그래서 전 차주분께 제 돈을 입금을 드렸고, 전 차주분은 저에게 아까 얘기했던 서류 3장을 저에게 전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교환을 했고, 이제 전 차주분께서는 가셨어요. 이제 남겨진 저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언제든 가입하셔도 괜찮은데 그 보험 가입을 하다 보면 차대번호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차대번호. 근데 이 차대번호가 여기 이 서류에 써 있단 말이죠. 이 서류의 내용을 보고 써야 되기 때문에 서류 넘김 받으신 다음에 보험 가입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2019년인가? 한 1, 2년 사이인 것 같은데 그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이 모바일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다가 그냥 검색창에다가 삼성화재 다이렉트 뭐 쓰시는 뭐 다른 뭐 선호하시는 보험사 있으시면 뭐 땡땡 화재 땡땡 보험 다이렉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그쪽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거기 메뉴에 이륜차 보험 가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륜차 보험 가입 아니면 이륜 자동차 보험 가입. 이게 제가 왜 두 번 말씀드리냐면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차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 과정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이륜차 보험 가입인지. 그러면 그 과정에 다 나오겠습니다만 자기가 어떤 오토바이 몰고 다닐 건지 뭐 심지어 연식이랑 그 안에 세부 모델까지 모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나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부 모델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연식 정도만 이제 고르면 끝이 나던데, 바이크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부 모델까지 고르는 란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차대번호 등등등 기입을 이렇게 또르르륵 하시면은 어느샌가 완료가 돼 있을 겁니다. 1년 기준으로 하죠. 대부분 1년 기준으로 하고, 본인이 20대 중후반이시면 거의 한 2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아마 많아봐야 아마 30 정도 나오실 거예요. 이게 1년입니다. 1년 기준 가격이에요. 보험 완전 결제하시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신 내용을 확인하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넣고 뺏고 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뭐 보험 내용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적게 내시겠지만 혹여나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줄이는 거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낼 수 있는 능력 하에 따라서 보험 내용을 좀 넣고 빼고 뭐 정도를 좀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예전에 사고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50만 원 나왔습니다. 뼈 아프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보험도 끝이 났네요. 판매자에게 돈도 냈고 그리고 서류 3장도 받았죠. 그리고 보험 가입도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구청에 가셔야 돼요. 자, 구청 혹은 시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교통과에 찾아가셔가지고 이륜차 담당은 거의 창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에게 저 중고 바이크 사가지고 지금 등록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서류가 비치가 되어 있다면 그냥 바로 그냥 작성 시작하시면 돼요. 사용신고서 작성은 되게 쉽습니다. 막 모르는 정보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냥 내 주소 쓰고 기종 쓰고 몇일신지 쓰고 거의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참 이 구청하고 시청 여기 어디든 가능합니다. 어디든 자기가 꼭 사는 곳 주변 아니셔도 돼요. 어디 가셔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구입을 부천에서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등포구청에 있어서 그냥 거기서 한 거거든요. 꼭 사는 곳 아니셔도 됩니다. 가까운 데 가세요. 가까운 데. 사용신고서 작성을 하신 뒤에 아까 받았던 서류 3장 있죠. 판매자분에게 받았던 서류 3장,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내시게 될 거예요. 이 4장을 한꺼번에 공무원분에게 전달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은 내셔야 될 게 이제 3가지입니다. 먼저 취등록세를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입인지, 그리고 번호판 값. 근데 수입인지랑 번호판 값은 저 같은 경우는 각각 3,000원이랑 2,800원이었거든요. 이 2개는 모두 현금으로 냈으니까 현금 챙겨가시면 좀 편하게 하실 것 같아요. 취등록세는 은행 통해서 은행을 거쳐서 이제 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구청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로 옆에 창구가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여기 가까운 은행이 있으니 거기 다녀오세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잠깐 다녀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내가 취등록세를 얼마 내야 된다고 신고서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차값을 써야 돼요. 자기가 얼마에 이거를 샀는지 신고가액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전 당연히 140만 원 썼죠. 이제 헬멧이랑 뭐 이런 부수기재 값 빼고 진짜 차값으로는 140 쓴 거니까 거기에 2% 계산을 해서 이제 28,000원이라는 이제 계산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셔야 될 게 나는 140을 신고했지만 이거 말고 나라에서 이 나비 110에 대해서 얘는 얼마짜리 물건이야 라고 정해놓은 가격이 있어요. 그게 시가 표준액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가 표준액은 이게 38만 7천 원인가 그래요. 원래 이게 저기 뭐 태국인가 인도에서 생산했을 때 그 원가 있잖아요. 그거로 아마 이제 계산을 하나 봐요. 그래서 38만 7천 원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의 2%를 취등록세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알고 나서 공무원님께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거 그냥 신고가액 내 쓰기 나름이면 그냥 내가 이거 적게 그냥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써버리면 그냥 이거에 2% 되니까 훨씬 더 적게 돈을 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아니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뭐 28,000원이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제로는 얼마에 구입했더라도 시가 표준액보다 제가 굳이 높게 써가지고 돈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다? 이 점이 그냥 생각이 나서 이거는 잠깐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다시 취등록세 저는 이제 28,000원을 냈죠. 그리고 수입인지 3,000원을 내고 번호칸값 2,800원을 내서 이 모든 과정이 모두 끝나면 드디어 번호판을 받습니다. 뭐 서울, 저는 영등포에서 영등포, 뭐 차, 파, 카하, 뭐 몇몇몇몇 이렇게 찍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주십니다. 아 필증을 주세요. 필증, 사용신고 필증. 이 두 가지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판은 이제 번호판 붙여주신 아저씨한테 붙여달라고 하시면 되고 필증은 잘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나비백십 타고 행복한 라이딩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행복한 라이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이래저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중고나라에서 이제 그 제가 원하는 나름의 조건을 가지고 원하는 바이크를 찾았습니다. 먼저 그래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 바이크 상태 확인해가지고 체크할 거 체크해서 돈은 입금 드리고 서류 3장 받았습니다. 서류 3장의 내용은 판매자분의 신분증, 사용필증명서 그리고 일단 양도증명서 3가지 서류를 받았고 양도증명서에는 판매자분의 도장이 찍혀야 있어야 된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돈도 입금도 드렸고 서류 3장도 받았고 바이크도 받았다. 그럼 이제 번호판을 다루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보험 가입을 해주도록 합시다. 보험 가입은 모바일로도 가능하니까 핸드폰 검색창에 땡땡화재 다이렉트라는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륜차 보험 가입 진행해주세요. 진행 내용에는 이제 자기 기종이랑 연식이랑 세부 모델 그리고 차대 번호 기입하는 게 있는데 차대 번호는 아까 받은 사용 폐지 증명서나 양도 증명서 둘 중 하나에 써 있습니다. 기입을 하셔서 보험 가입 완료를 해주세요. 보험 가입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보험 가입까지 끝났다. 이제 구청을 가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입금도 완료드렸고 서류 3장 받았고 보험가입 끝났다. 이제 구청 가시면 됩니다. 구청 또는 시청에 갔습니다. 구청, 시청은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본인 사시는 곳 아니셔도 돼요. 그냥 가까운 곳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를 찾아가세요. 교통과에는 이륜차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이륜차 담당 부서 이제 공무원분께 저 이거 중고 바이크 사서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이미 비치되어 있는 사용신고서를 그냥 알아서 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3개에다가 사용신고서까지 한 장 추가돼서 4장이 되었죠. 4장을 모두 제출해 주세요. 그럼 이제 공무원 말씀 잘 따셔가지고 3가지 내시면 됩니다. 취등록세 내시고 수입인지 내시고 번호칸 값을 내시는데 아래에 써있는 이 2가지는 현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아마 이거는 고정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취등록세 얘만 따로 은행을 거쳐서 가셔야 돼요. 제가 구입했던 140만원 기준 28,000원 2% 납세를 하셔가지고 28,000원 입금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제 번호판이랑 필증을 받으시게 될 거고 이제 번호판은 따로 뭐 어디 안 가셔도 되고 구청에 따로 붙여주시는 곳 있으니까 거기서 붙이셔가지고 라이딩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 엄청 많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헷갈리고 하는 거지 막상 하면은 다 합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어차피 판매자분하고 말씀을 이미 나누셨을 테니까 가격에 대한 건 제가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어쨌든 3장 받으셔야 된다. 이 판매자분한테 받아야 되는 종이 3장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 보험을 가입하신 다음에 구청을 간다. 이렇게 3가지로 기억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가지 절차거든요.
받을 서류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바튜메나 뭐 중고나라 이렇게 올라오는 것 중에 뭐 아직 폐지 전이다, 중고나라 올리긴 했지만 아직 제가 좀 탈 일이 있어 제가 폐지는 안 했거든요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 거래하시기 전에 폐지를 해주시는 게 좋죠. 거래를 하기로 하시면 그분이 알아서 폐지를 해주실 거예요. 만약에 안 해주실 리는 없는데, 만약에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폐지한 상태로 저 만나고 싶다 이렇게 판매자분께 말씀해주시면 판매자분도 뭐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자기도 일 빨리 끝나거든요. 그냥 돈만 받고 그냥 넘겨주면 끝이니까 아마 판매자분들도 거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3장 받았고, 그리고 보험은 그냥 어디서든 뭐 그냥 핸드폰 있는 장소면 어디든 가능하니까요. 심지어 구청에도 이렇게 보험 가입용 PC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모르는 거 안 물어보니까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보험 가입 과정은. 이 모든 과정 다 해도 2시간도 안 걸려.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미 판매자분 만나가지고 돈 드리고 서류 받았던 게 그때가 한 4시 반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4시 반 되고 나서 이거 구청이 6시에 문을 닫으니까 그 전에 이게 끝낼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보험 가입 절차하고 구청 이동해서 이제 6시 되기 전에 번호판 달고 제가 나왔으니까 1시간 반도 안 걸릴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구청 도착했을 때는 뭐 거의 다 끝났다고 보셔야 되는 게, 뭐 구청에도 일단 공무원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저거 물어보시면서 하시면은 안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서류 3장에 보험 가입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하듯이 하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에 좀 그래도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이 과정에서 뭐가 빠진 것 같다 하시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인데도 영상 너무 잘 보고 있다는 말씀 들으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중고 바이크 등록 과정, 구입 및 등록 과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아빠 제이였습니다.